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9강 시간으로서 1. 취득세, 9. 세율 및 중과세율, 두 번째 10. 취득세 세율의 적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율 및 중과세율 두 번째로서 중과세율 저번 시간에 이어서 1에 해당되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2% 곱하기 4배를 하는 경우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바로 고급 오락장입니다. 고급 오락장. 의의를 보면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고급 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부속토지의 경우를 보면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 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4층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면적이 1,000이라고 보겠습니다. 1,000제곱미터라고 보면 각각 1,000제곱미터, 4,000제곱미터, 총 연면적은 이제 4,0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2층이 고급 오락장입니다. 이것만 고급 오락장. 나머지는 일반적인 용도고요. 그러면 요 고급 오락장에 해당되는 면적이 1,000일 겁니다. 1,000제곱미터. 그러면 전체 연면적의 4분의 1이 되겠죠. 예, 4분의 1. 그런데 그 부속 토지가 있을 겁니다. 부속 토지. 예, 딸린 부속 토지. 그 부속 토지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부속 토지가 예를 들어서 2,000제곱미터라면 그 부속 토지는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 오락장의 부속 토지로 보기 때문에 4분의 1, 4,000 중에 1,000이니까요. 그리고 부속 토지 2,000을 곱하면 그러면 4, 5, 20. 그래서 500제곱미터만 고급 오락장의 부속 토지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또 예외 규정이 있는데 다만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이제 고급 오락장 예외입니다. 요거의 예외.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고급 오락장인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 공사, 예, 역시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이 경우는 60일 이내에 제외하고 60일이 넘어서 착공하면 그거는 그냥 고급 오락장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과세율 1의 다섯 번째, 고급 선박입니다. 고급 선박. 역시 표준 세율의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2% 곱하기 4를 더해서 세율을 정하는데 의의를 볼 것 같으면 고급 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입니다. 업무용이 아니라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얼마? 1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입니다. 다만 실험 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표준세율 요거. 자, 이렇게 알아봤고 다음 중과세율 2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과세율의 세 번째, 네 번째죠. 세율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뭐냐면 표준세율 플러스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2%의 몇 배? 2배를 더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역시 중과입니다. 표준세율에 플러스 알파가 됐으니까. 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두 개 다 과밀 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개 다 과밀 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첫 번째는 과밀 억제권역 내에 본점, 그렇죠. 법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축이나 중축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고, 이 사업용 부동산은 뭐냐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합니다. 다만 기숙사라든가
뭐 합숙소 아니면 뭐 그 체육 시설, 향토 예비군, 병기고, 탄약고 이런 것들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다. 제외시켜 줍니다. 자, 두 번째는 과밀업체 권역의 공장이 공장에서 공장도 사업용 건물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밀업체 권역 내의 공장에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했을 때 그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그래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을 하면 역시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2%의 몇 배? 2배를 더한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다만 과밀업체권역이라 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과밀업체권역이라도 제외되는 경우, 그런 것은 주로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곳, 그런 것이 바로 산업단지지역 또는 유치지역, 산업을 유치하는 거죠. 또는 공업지역, 이런 지역은 중과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거기는 공장을 설립하라고 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표준세율 적용이. 자, 중과세율 적용하는 거에 이번에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중과세율 중에 새로운 거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자, 이건 추가인데 중과 표준세율에 3배를 곱합니다. 그리고 빼줘요. 중과 기준세율 2%의 몇 배? 2배를 빼줍니다. 2%. 왜 이렇게 표준세율이라고만 표현을 해놓냐면 표준세율이 10가지가 있었는데 인목을 예를 들 거예요. 골프장 내에 인목입니다. 그럼 사치성 재산의 인목이니까 인목은 2%야. 그렇다면 2%의 3배니까 6%죠. 6%. 6%에서 2는 4, 4%니까 2%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인목은. 그런데 골프장 내 건물이라면 4%잖아요. 4%. 그러면 4, 3, 12, 12%에서 4%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다 각각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세법에 규정된 과세 표준에 따라서 다 각각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에요. 자,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주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하고 법인의 본점, 주점, 그리고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이런 것들이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서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역시 이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율이. 두 번째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 또는 이전하면서 신설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이 경우에도 요 표준세율 곱하기 3 빼기 4% 요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아까 말한 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 2% 곱하기 2하고 지금 표준세율 3배에 빼기 중과기준 곱하기 2하고 뭔 차이가 있냐? 차이점을 봐야죠. 이거는 여기는 신설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신설이라는 얘기가. 가만히 보면 이건 과밀업체 권역 안에 법인 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고 여기도 역시 과밀업체 권역 안에 공장이 이미 있는 거야. 있는 상태에서 사업용 과세물건을 부동산을 취득한 겁니다. 근데 이쪽은 주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새로 분사무소나 주된 사무소 새로 전입을 한 거, 새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건 있는 상태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고, 이건 아예 새로 거의 신설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기존에 있는 거, 새로 신설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된 이후에 이게 이미 기존의 법인이 되고 기존의 공장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거를 만약에 취득을 한다면 그때는 요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세율이 조정이 돼요. 조례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50% 취득세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합니다.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예요. 지자체장. 자, 이때 지자체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특광도지사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취득세 과세 주체가 누구인지 밝혔고, 여기서는 지자체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세 주체로서의 지자체장을 말합니다. 특광도지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특광도지사가 그냥 자기 맘대로 이 50% 내에서 세율을 막 가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조례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50%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취득세 세율에서 제가 뭐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4%. 네, 4%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다 잊어버려도 4%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4%라면 이 4%의 세율을 50% 감하면 2%일 거고 50% 올리면 6%예요. 2%에서 6% 사이에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세율을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큰 권한이죠. 지자체장으로서 큰 권한이에요.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사람을 이주시키고 싶어. 그럼 취득세 세율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야 많이 와서 취득하려고 그러지. 낮춰주는 거예요.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세율을 올려도 사람들이 이동이 없어 취득을 늘 하는 꾸준히 해. 그러면 세율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수입이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권한을 주고 있다. 상당히 큰 권한입니다. 자, 그리고 세율의 특례가 있어요. 세율의 특례. 자, 세율의 특례. 세율의 특례는 그 표준세율에서 그래서 2%를 빼주는 거예요. 2%. 중과 기준세율 2%를 빼줍니다. 이게 바로 세율의 특례예요. 특례. 무슨 얘기냐? 옛날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따로 있을 때 취득세 2%, 등록세 2%였는데 취득세는 내지만 등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었어. 취득세 2%만 내면 돼. 등록세를 안 내도 돼. 등록세 면제. 아니, 거꾸로. 그 취득세가 있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취득세를 면제받고 등록세는 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2%고 2%라면 뭐를 하나 안 내도 결국 하나를 안 내도 하나를 내야 돼. 그럼 2%야.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감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게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으니까 취득세는 안 내는데 등록세는 내야 돼. 그럼 2%만 내면 돼. 그러면 취득세 표준세율이 4%니까 거기서 2% 차감해주는 거예요. 그게 특례예요. 그게 특례라는 조항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 특례라는 조항, 첫 번째는 2% 빼주는 거예요. 차감해준다는 얘기니까. 빼주는 거는 환매 등기. 환매 등기를 했어. 그리고 환매 기간 안에 환매한 경우, 그 등기가 가면 그때는 그 매도자, 매수자 사이에서의 그 취득세는 감해졌어요. 옛날에. 그래서 등록세만 내면 됐기 때문에 취득세로 등록세가 들어왔으니까 2%를 빼주는 거예요. 2%. 두 번째는 상속. 자,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에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데, 첫 번째는 1가구 1주택. 자, 1가구 1주택. 그리고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해서, 물론 대통령 용어로 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주택을 얘기해요.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두 번째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인데, 농지 취득. 이건 조세 제한 특례 제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상속으로 그럴 때 표준세율에서 2%를 또 감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그 세 번째 법인이에요. 법인. 세 번째 법인인데, 법인이 그 합병 또는 공유권 분할로 취득할 때, 법인이 합병이라든가 공유권 분할 뭐 이런 경우로 취득을 했을 때는 2% 감해줍니다. 네, 감해줍니다. 왜?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건데 등기 옛날에 등록세 2%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취득세 2% 빼주는 거예요. 4%에서 2% 빼주니까 2%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네 번째는 건축물 이전이에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자, 건축물 이전. 그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요 2% 감해주지 않습니다. 증가한 건 내야지. 그렇지만 증가하는 부분이 이전한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증가하지 않으면 표준세에서 2% 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이에요.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재산을 나누는 경우를 얘기하고, 여섯 번째는 그 밖에 형식적인 취득. 그러니까 등록세는 옛날에 꼭 냈어요. 등록세는 설사 취득세가 면제가 되더라도 등록세는 냈단 말이에요.
근데 등록세가 취득세 안으로 들어오니까 등록세는 내던 건 계속 내야 돼. 취득세는 면해주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높아진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냈던 취득세 안 내던 거 2%를 빼주면 되는데 그 특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했다고 해서 헷갈릴 게 없는 거예요. 아하, 원리만 알면 쉬운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취득세 세율의 적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겠습니다. 취득세 세율의 적용. 자, 취득세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먼저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징. 자,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 토지나 건축물에 얘기하는데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을 했어요. 자, 취득을 한 후에 취득일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자, 5년 이내에. 5년이 넘어가면 상관이 없어. 근데 5년 이내에 이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인 거야. 그러니까 별장, 별골, 고급 오락장, 선박은 해당이 없고 토지 건축물이니까 고급주택. 이런 사치성 대상이 되면 그러면 세율이 다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5년 이내. 즉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4배. 이 세율로 추가돼서 추징이 되는 겁니다. 예, 취득세를 추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했는데 취득이 또 5년 이내에 그 해당 그 토지나 건축물이 과밀업체권역이 된 거예요. 자, 과밀업체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런 것들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다든가 또 5년 이내에 과밀업체권역의 공장에서의 부동산 취득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플러스 요거 2% 곱하기 2배죠. 중과기준세율의 2배. 그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5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5년이 넘어가면 이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증가한 가액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증가한 가액. 가액이 증가했어요. 그 증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고급주택, 별장, 그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했어. 그런 경우에 그리고 또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해갖고 고급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증가된 방금 증가된 거니까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 요 증가분에 대해서 뭘 적용한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중과세율. 즉 중과세율이니까 요걸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표준세율 플러스 2% 곱하기 4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라는 거 중요해요. 5년 이내. 자, 그리고 취득일부터 공장이나 그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착수한 날이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 대상 물건은 중과하지 않는다는 거. 5년을 넘으면 중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둘 이상의 세율. 자, 취득세를 적용해요. 취득세를 적용하는데 우리가 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을 1번, 뭐 2번 해서 하나는 3%고 하나는 4%야. 두 개를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그럼 어떤 걸 적용하냐?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한 번만 적용을 한 번을 하는데 적용할 세율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뭐 하나 뭐 3번에서 그 한 8% 이렇게 3개가 있다면 뭘 적용을 하냐 이 중에 원칙은 간단해요. 세금은 항상 세금 걷는 사람 입장에서 법을 만들게 돼 있어요. 돈이 조금 들어오는 게 좋아요. 많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쵸, 많이 들어오는 게 좋죠. 즉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세율 8%가 답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선 8%가 답이죠. 세율이 제일 높은 걸 적용하는 거예요.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높은 세율 이럴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세법 9번째 시간으로 제9강 그 세율 및 중과세율 두 번째 부분을 같이 공부했고 끝으로 세율의 적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취득세는 모든 세법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세법의 기본이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하,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렇게 설명을 잘해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재밌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